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3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3월 세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때 건강 관리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이런 때 더 아프더라고요, 몸이. 네, 잘 하시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예, 봄이 오는 것 같은데 계좌도 봄이 와야 되는데 예, 그를 위해서 이번 주도 열심히 또 달려가는 그런 한 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또 변동 녹지 못하고 또 변동성이 막 커질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분위기 잘 타서 예,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저도 또 같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끝난 미국 증시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를 조금 긴장을 했는데 제가 금요일 날쯤 되게 되면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좀 비중을 확 늘리자라고 현금 비중을 확 늘리자라고 안 했던 이유는 일단 지금 보다 보니까 롱숏 레이쇼 그러니까 그숏 쪽들의 동향 보니까 숏을 좀 청산하려는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크게는 밀리지 않겠다는 생각은 살짝 했는데 물론 모르죠 그건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단 한국은 뭐 센 상황들이고 그래서 그냥 지나 가보자 해서 특별히 뭐 현금 더 늘리자는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그냥 그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반등은 했지만 지금 자리로 보게 되면 이게 17,500, 18,000 요 사이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여기서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거래는 늘어났고 당연히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늘어난 건 맞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나 좀 그런 거는 과거 같으면은 거래가 훨씬 많이 늡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거래가 많이 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존 유지하던 포지션이 청산도 하겠지만 청산한 것보다 유지한 쪽도 무게가 두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으면은 정리하고 기존에 뭐 상승했던 거 포지션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하락을 구축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면 그런 쪽들의 흐름을 봤을 때 저점에서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터지고 이 상태다. 아직 강하게 반전인가 이걸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지금 18,000 이상 쪽으로 쭉 해서 추세 저항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저희 13일선 있죠. 여기를 이제 어렵게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안 깨지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자리 잡는 거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이게 이제 이격이 좀 크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버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지금 나오는 이게 기술적인 것만 플러스 지금 이슈까지도 같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슈 관련된 쪽에서 심리를 돌릴 만한 쪽들이 아직은 없다라고 보게 되면 그냥 4월 2일 그거 계속 또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본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 이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 내용들 한번 볼까요? 지금 미국 증시 나왔던 내용들 보게 되면은 지금 시작은 약하게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쪽에서 뭐 가자지구 영토 일부를 영구 합병할 수 있다. 이거는 또 그 불을 지르는 거죠. 그러면 팔레스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분위기 좀 험악해지던데 뒤에 다 미국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고 그건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요 얘기가 또 얘기 나왔었죠. 트럼프가 4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상호관세에 유연성을 발휘하겠. 이거는 근데 기사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유연성에 대해서는 막 애둘려만 얘기를 했어요. 물론 한 명한테 관세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도 다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예외 없이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거기서 살짝 얘기한 거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 아닙니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기사가 그렇게 자기의 바램으로 쓴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그냥 보통 이제 협상의 기술 쪽에 나오는 하나의 뭐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지금 대부분의 흐름들은 4월 2일 벌어질 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유럽 주식 전략과나 뭐 지금 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사람들도 다 4월 1일 관세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하게 되면 생각보다 큰 파장이 나올 것이라고 좀 우려가 좀 많은 흐름들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연준 위원들도 얘기를 했던 것들 살펴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그 양적 긴축 속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늦출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물론 기존에 매파적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게다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위원들은 지금 뭐 하던 얘기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무역정책과 지정학적 기타 국면에서 많은 시도리가 발생할 수 있다.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이런 쪽에서 어떻게 금리를 내리겠느냐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 게다가 지금 흐름 쪽에서 요 보잉이 며칠 전부터 좀 움직이는 게 특이하네요. 이걸 약간 이제 항공기 제작사가 아니라 이제 방산 쪽으로 살짝 턴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최첨단 전투기 사업자 이게 아마
드론과 무인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근데 지금 보잉이 그거를 한다. 조금 늦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엔진이 그쪽 그러니까 약간 화석연료 엔진 쪽의 흐름들이 지금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뭐 그렇게 싶은 게 한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보잉은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중요한 게 나이키 이거는 또 앞으로 전망이 어둡다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떨어졌고요. 지금 그밖에 페덱스 요거는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인데 수익 전망을 낮췄다. 그러니까 경기의 바로미터죠. 물류 쪽이다 보니까 그런 때 이게 실적에 대해서 약간 전망을 낮췄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다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이고 약간 좀 그러네요. 예, 모습들이 그렇게 썩 뭐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느끼는 거는 특히 이제 종목들 미국 시장의 종목들까지 같이 볼까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일단 저희 갖고 있는 종목들과도 그냥 거의 방치 수준이에요 지금요. 예, 죄송하지만 지금 액션을 뭘 어떻게 취하는 것보다 차라리 과거에 했던 거 있죠. 작년에는 될 만한 거 한국 시장에서 조금 진입하고 거기다 미국 쪽을 관심이 뒀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미국 주국줄에다가 이제 한국 쪽 매매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관심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테슬라는 지금 이 자리 그러니까 제가 어제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왜 220달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 겁니다. 예, 저희만 아는 거죠. 예, 여기는 쉽게 안 깨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강하게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갖는데 일단 돌아선 거 맞습니다. 여기는 쉽게는 못 무너질 거예요. 한 220달러. 예, 근데 그 다음에 고점을 막 돌파해서 나오는데 1차 미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다 250달러 가게 되면 고점에서 저점에서 예, 그러니까 또 한 15% 정도 오르는 상황들이에요. 예, 이런 쪽에서 이게 완전히 턴할 수 있겠느냐? 잘 아시는 것다시피 저희 1차 저항입니다. 만약에 이럴 때 2차 밀 때 샀다 이런 거 조금 감안하고 좀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줄일 타임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예, 그런 쪽에서 이거를 이제 턴했으니까 간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굴곡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엔비디아는 또 약했고요. 예, 약했고 아마 얘기 가장 많이 했을 게 이거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저희가 어떻게 그렸냐면은 요거 있죠. 예, 지금 저항대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저항대를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올까 해서 실적 발표하고 개판해서 훅 밀렸네요. 예, 이것 때문에 좀 저희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아이고 이거 좀 갔더니 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하실 텐데 예, 한마디만 말씀드리게 되면 이거는 마이크론 사정입니다. 예, 특히 시티그룹이 요 얘기 한번 바꿔요. 예, 시티그룹이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120달러로. 예, 그래서 아니 시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도 모건스탠리까지 제끼고 메모리 버팡 좋다고 하는데 왜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낮췄을까? 요게 좀 핵심인 거죠. 근데 내용들 보게 되면 실적 좋았다는 분석 이건 뭐 다 아는 얘기고 여기다가 D램 가격 회복 조짐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 똑같은 기조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게다가 1분기는 최대 상승폭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았고 2분기부터도 계약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즉 그 고정거래 가격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괜찮답니다.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낸드도 약세지만은 앞으로 돌아설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나온 상황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D램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D램 평균 가격은 한 해 동안 17% 상승할 것이다. 두 자릿수입니다.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HBM 가격은 일반 D램에 비해서 6배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것도 좋다. 그러니까 지금 업황에 대해서 바꾼 건 없습니다. 시티가 업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다라고 보는데 단 지금 마이크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과거에 GPM이죠. 과거 업사이클보다 낮은 수준에 있어서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즉 마이크론에 대해서 뻥치지 마라. 너무 이빨 세게 얘기하지 마라. 너희는 어차피 지금 HBM 시장에서 들어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20% 점유율 확보를 한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수익성이 되겠느냐. 이게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왜 수익성이 안 나냐면 수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마이크론에 대해서 지금 HBM 수율이 이만큼이니까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하고 있죠. 뭐 무슨 경쟁사 대비해서 HBM3E 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좀 더 그 전력 효율 높고 효율 좋다 뭐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막상 기업의 수익과 관련된 쪽들의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뭐 합니까? 막상 수율이 50%다. 그러면 수익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CT는 이걸 좀 간과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마이크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업황에 대해서는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하락한 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SK하이닉스가 더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는요. 여기 나왔던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따라서 만약에 낙폭을 키운다.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가지고 얘기고. 근데 또 하나 여기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로부터 HBM 자격 요건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 2020년 상반기까지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요게 또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거는 일단 외국인들도 매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어제 그런 얘기 드렸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게 지금 헛갈린 건 전 이거예요. 한국을 사는 것일까? 아니면 메모리 업황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와서 사는 것일까? 요게 좀 해석이 좀 분분해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얘기까지 이렇게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근데 아직 요거 좀 둘 다 하면은 강력하게 사는 거가 나오는 거긴 한데, 근데 지금 기조 쪽에서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HBM은 물론 CT가 맞다가 아니지만 HBM은 약간 생각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하이닉스 쪽에 대한 관심도와 집중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니냐 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져가는 거 7대3 이상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 같고, 하이닉스는 뭐 그냥 그대로 간다고 치면은 오랜만에 그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저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분석. 이거 가지고 또 비중 얘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비중은 제가 보기에는 총 계좌에 지금 20%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 정도, 이 정도는 끌고 좀 반도체 사이클이다라고 하게 되면 20% 정도가 좋을 텐데, 그 정도까지 좀 그렇다 그러면 최소 10% 이상은 끌고 가되, 적어도 삼성전자 3, SK하이닉스 7, 이 정도 비율로 가자라고 하는데, 요 정도가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무난하기는. 지금 시장에 또 들시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주가를 보게 되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왜 61,500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던 거를 저희는 알죠. 저희는 아는 이유가, 일단 종가상으로 살짝 넘었습니다. 1차 한빌 들어와 있고요. 거기다가 200일선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거 한 번 더 돌파할까요? 저는 요거 근데 종가로 확 넘기다 보니까, 아이고, 외국인들 매수하니까 세긴 세네.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급이 강력하다 보면 이런 거 막 밀고 올라가는 건 맞겠죠. 하지만 조금 오버한 경험들이 살짝 있겠죠. 여기서 그냥 막 쭉쭉쭉 그냥 가게 되면 내려옵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뭐 갖고 계셨던 분들 저점에 사셨거나, 아니면 최근에 저희가 처음으로 말씀드릴 때가 요쯤 됐었어요. 삼성전자에서 바꾸자. 한 55,000원대 부근. 여기서 해서 이렇게 갔다가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줄일 거 좀 줄이고 나머지만 가져가든가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흔들리면 사겠다. 그러면 이제 3일선이겠죠. 여기까지 해서 다시 눌림 목대 들어오는 걸로 전략을 바꿔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줄인다. 다시 밑에서 어느 정도쯤에서 지지권에서 살까. 이거 보는 게 다시 좋은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지금 걸릴 게 일단 없죠. 지금 다 밑에 있는 상황들이고, 삼성전자와의 차이가 그거였죠. 삼성전자는 많이 빠졌다가 위를 테스트하는 거고, 얘는 지금 밑에서 다시 고점을 향해서 나가는 거고, 하지만 직전 고점대가 요 정도 22만원대가 있다 보니까 예의를 보이는 거죠. 만약 1차 빌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이닉스도 약간 속도를 줄여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차원에서 그랬다가 눌렸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요거랑, 그러니까 1차 빌 이렇게 저항이 있을 거고, 이제 이건 이렇게 슬슬 바뀌겠죠. 3일선은 더 빠르게 움직일 거고, 요 사이 쪽에서 거의 마무리되고, 요렇게 움직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쭉 확장되는 게. 근데 뭐 저희 마음대로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 일단 3일선, 지금 어차피 우여곡절 끝에 그냥 55일선 쪽으로 다 해결했다. 이제 간다 그러면 3일선 제일 중요한 가격이죠. 이거만 보시면서 흐름을 맞춰가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전히 반도체는 계속 끌고 흐름 맞춰 갖고 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미리 쭉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반도체 아까처럼 이렇게 쭉 갔다가 저항대 1차적으로 뭐 1차 밀 닫건 또 저항대 들어왔다 그러면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나 좀 고민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섹터 교체가 나옵니다. 다른 섹터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게 조선, 뭐 방산, 이런 뭐 기계 이런 쪽들이다 보니까 일로 다시 돌아갈까라고 하기에는 약간 한화이오스페이스가 좀 타격을 받았어요.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방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가려고 또 자금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이번에 찾은 종목들이,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거, 좀 덜 간 거, 안 간 거 이런 거 찾게 되면은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를 좀 체크를 해봤고요. 만약에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고, 지금 이거 들어가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강한 주도하게 된
약간 그 시총 규모가 좀 그렇게 큰 규모가 좀 없다 보니까 약 좀 시장이 좀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게 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때 그냥 좀 눌렸던 거 다시 조선 방산이 간다 하고 쫙 붙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반도체가 쉬어서 조선 방산이 다시 간다 그렇게 되면 고점에서는 또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왜냐면 기존에 상승폭이 컸었던 섹터 종목들은 공매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왠지 자신이 없어질 것 같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PBR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가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이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봤었을 때 비교적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부담이 오는 상황들 쪽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 혹시나 이게 공매도의 타겟이 숏플레이의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두 주 정도는 좀 묵직해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쉰다. 그래서 그전에 다른 섹터가 움직이는 쪽으로 보는데 만약에 첫 번째 조선방산이 다시 움직인다 그러면 거기서는 저희 갖고 있는 것들도 이번에 좀 뭐 이제 저점 매수했거나 아니면 좀 한번 못 파란 게 있거나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좀 키웠는데 좀 비중이 많다거나 하게 되면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시고 다 보게 되면 1차 인물부터 또 이렇게 자리 쭉 있잖아요. 거기 저항대 다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줄여놓고 그다음에 좀 편하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쪽이 근데 못 가고 공매도 시행된다는 것 때문에 좀 묵직하고 못 간다 그러면 새로운 게 나올 겁니다. 그런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 소비 뭐 이런 쪽들이 또 하나 주대 흐름을 갖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음식료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대체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게다가 또 여기는 안 썼지만 자동차도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이런 쪽들이 나올까? 이건 이제 제가 고민을 해볼게요. 그때 벌어지면서. 근데 일단은 지금 수급이나 아니면 또 시장에서 관심도를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계속 해도 되겠다는 쪽에서 이번에 관심주를 그렇게 넣어놨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K증시는 그밖에 없습니다. 시소게임. 얘가 가게 되면 누가 쉬고 누가 쉬게 되면 또 누가 갈까 이렇게 순환이 들어가는 그런 쪽에서 눈치 싸움이 제일 369 게임이죠. 그런 눈치 보기 게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여러분들을 맞춰가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그래서 국내 시장은 똑같이 뭐 코스피는 지금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저희는 다 알고 있는 사실들 올라가서 어떤 갭 메꾸고 다음 저항 때 이게 올라가는데 딱 3일선 따라서 이게 맞춰가는 장세다. 그럼 이거 3일선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지수도 좀 쉰다는 얘기고 지수가 쉰다는 얘기는 시장을 이끌었던 그 반도체 쪽들이 좀 쉰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점이 2610선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2650 이상으로 쫙 달릴지 아니면 또 2610선 테스트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오면서 약간 좀 3일선 테스트가 나올지 요거는 또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지금 가장 이제 일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거기서 지금 4월 2일달 그러니까 다다음 주 바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3월 31일 공매도 그리고 거기다가 또 지금 나오는 사후관세 이 두 개 가지고 일단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들을 좀 체크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드리지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응은 숏돌이들이 이게 올랐으니까 무조건 매도가 아니라 이거 잘못 쳤다가는 잘못 매도를 들어갔다가는 이쪽밖에 섹터가 강한 게 없는데 하고 또 매수가 몰린다 그러면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생각하는 거는 그냥 그들은 항상 시장의 우위다. 시장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다 잘하는 애들이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이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정보를 더 많이 정보 있다고 주식 잘하나요? 정보 아무리 제가 그러면 증권사 뭐 리서치 센터나 아니면 그런 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에 있던 사람들은 다 떼돈 벌어서 거의 뭐 떵떵거리면서 퇴직했어야겠죠. 왜 아직도 쿠팡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형님 그 형과 다 그쪽에서 일해서 정보는 나한테 물어봐 했던 사람들이 왜 아직도 그러고 있는지는 그냥 정보를 안다고 해서 그걸 과용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그런 건 상관없이 숏 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그들도 좀 약간 눈치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고 아니다 싶으면 잠깐 숏플레이 있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바로 또 청산하게 되면 숏 스키즈가 나오는 거죠.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시장 그렇게 말씀을 좀 흐름들을 맞춰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번 주에는 미국이 이제 버틴다고 하더라도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염두를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제가 그런 것 중에 하나 그거 한번 볼까요? 또 저희 빅스 빅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주 그 팍팍 움직이는, 그러니까 단기 조정이다라고 움직이는 패턴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쪼르륵 움직였다가 아주 주식같이 움직여요, 이게요. 예. 살살살 움직였다가 살살살 조정받고, 그러면 지금 여기 20대가 깨져야 되는데 20대 깨지는 건 좋습니다. 깨지는 건 좋은데 요 레벨을 보게 되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 초죠. 올해 초에 나왔던 요 레벨 위쪽에선 쉽게 이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조정이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야 되겠죠. 팍팍 빠져야 되는데 살살살살 이렇다는 얘기는 여기 뭉쳤다가 안 빠지고 있다 그러면 또 팍 터져요. 그럼 주가는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쪽의 과정이기 때문에 빅스가 지금 흐름과 패턴으로 봤을 때 이게 그냥 고점 찍고, 그러니까 시장은 바닥을 찍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추세겠죠. 그래서 아직 빅스는 완벽하게 좀 저점을 고점 만들고 꺾이지 않았다라는 쪽들이 다시 한번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